잘못 선생님이 알면은 그 양반은 그 좀 엉터리 의사가 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제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 어느새 새로운 인포메이션 어디서 얻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당연히 우리 소위 전문가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게 저기고, 또 하나는 장애는 이게 핸디캡이니까 오래 계속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치료 방법이 한정돼 있고 효과 있는 것이 증명이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새로운 게 자꾸 생긴단 말이죠. 새로운 게 생기니까 여러분은 그게 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지부진 해봐도 몇 년을 해봐도 그저 그런데 신문에 뭐 이래서 근데 그게 완전히 증명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개 경우에. 그리고 또 한간에 유행하는 치료 방법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증례보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방법으로 몇 명을 치료해봤더니 효과가 무지하게 있더라. 근데 그거는 그 몇 명에 관한 거.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치료한 10명 중에 두세 명이 성공했으면 그걸 보고 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치료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가지고 이 치료 방법을 하니까 분명히 좋아지더라. 이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거 정말 해야 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어디까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무슨 메가바이타민 테라피, 무슨 음식, 무슨 방법, 이런 것들이 한간에는 통용이 되지만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생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다른 의견 때문에, 혹은 의견의 차이, 혹은 실은 그쪽 전문가도 아닌데, 솔직하게 이 분야는 제가 전공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데 가십시오. 그러지 못하는 또 어떻게 보면 비도덕한 그런 전문가들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특히 그런 그룹일 텐데, 전문가라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실은 의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되기 힘들어요. 진단이나 원인이나 혹은 의학적인 원인이 있을 때 도와줍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특수교육적인 거를 실제적으로 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교육과를 찾아가거나 그것 쪽의 심리학자 이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충분히 훈련이 안 돼 있고, 이제서 외국에서 좀 배워오고 또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 학과에서 가르치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막 생기는 전문가 춘추 전국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그렇게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다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모님들이 문제가 될 때는요, 계속해서 충격에서 못 벗어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계속 뛰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런 등등 그런 수가 많죠. 그러면은 본인도 괴롭고 아이도 갈팡질팡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특히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진단이 틀릴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특수치료, 유명 선생님들 찾아서. 그리고 분노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힘들겠죠. 남의 탓을 찾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또 화내기도 하고, 또 치료하는 선생님들한테 화내기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죄책감, 그리고 아주 창피하게 여기는 거, 우울, 불안, 그리고 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요.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서울다 이런 거.
심지어는 자살 충동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사회적 고립, 부부 문제, 이런 걸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고, 저기 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님들께서는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희생적이고, 아동의 치료 교육이 전부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말하자면,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아이를 돕겠다. 그래가지고, 아이한테만 매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빠도 저리 가고, 다른 가족도 저리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전체가 제대로 기름을 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가족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형제 자매는 게을리하게 되고 말하자면 모든 것을 그 아이에 초점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가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또 매이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또 어떤 부모님은 말하자면 이런 장애 아동을 가진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싫어하고 거절해버리고 혹은 심지어는 아동학대 방위 쪽으로 가시는 이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럴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이는 더더구나 늦는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더 생기고 누군가 보살피는 사람은 적게 되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잘못 써있군요. 과잉보호인데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완전히 아이를 포기해버리는 부모도 있고 그렇게 되면 참 문제죠. 그 아이는. 네? 그 다음에는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너무 무조건 보통 아이들보다 더 받아주고 더 위하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그러고 뭐 이러는 또 사랑이 모든 것이다. 사랑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부모도 꽤 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기르다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그런 줄 알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어렸을 때는 좀 봐주겠는데 클 때까지 그러면 이제 행동 문제가 되는 거. 자기 멋대로 또 비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과잉 통제하시는 부모님 있죠. 과잉 통제하시는 부모는 하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부모님들. 일일이 통제를 하고, 너 내 말대로만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넌 좋아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중에 많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동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하거나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거에 그런 성향이 안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질려. 학습이나 무슨 치료받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좀 즐겁게 그래도 해야 되는데 짜증내고 나중에 난폭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과잉 통제적인 어머님들의 아이들은 할 수 없이 하지 마. 엄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네. 우리 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예요? 아니 엄마라고 못하죠. 귀신을 제일 무서워해요. 귀신. 이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어디서 그게 나왔습니까? 귀신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이 투사된 게 귀신이에요. 그 실제로 어떤 어머님들 대해보면은 한 20-30분밖에 제가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어머니하고 얘기하고 나면. 제가 그냥 오금이 그냥 떨릴 정도니까. 근데 그 엄마하고 24시간 같이 지내는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시키는 거 거역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하죠. 굉장히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요, 분노가 자라요. 내면적으로. 네? 내면적으로 분노가 자라서 화를 내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무슨 방법으로 엄마한테 저항할까요? 시키는 거 안 하는 방향으로 한단 말이죠. 슬슬해요. 지연하고 뭐 잊어버렸어요. 10분이면 될까 한 1시간 끌고 그럼 엄마가 분통 터지고 이런 거 현재 과잉 통제의 부작용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보호도 그렇고 과잉 통제도 그렇고 일반 아동도 한 가지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하고 스스로가 해나가는 그런 거를 길러주지 못한다는 그런 부작용이 제일 크죠. 근데 이거는 장애인도 그렇고 장애 아닌 정상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무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하지만 하시는 행동이 매우 기계적이야. 네? 이건 부모로서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네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돼. 그런데 아주 그 정의나 이런 것이 없이 기계적으로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동도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감정 교류라든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함으로써 아이들은 그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가 발달하고 행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장애 이상의 장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 후반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정서 행동 발달 이런 거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잘 일어나야 될 텐데 그거가 부모님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죠. 그게 2차, 3차 정서 문제, 행동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자체 때문에 정서 행동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위험성을 높여주긴 하지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처럼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의 본질도 이해하고 아동하고 이렇게 살려구나. 근데 일반 아동에게 필요한 이런 거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행동 수정 방법 어떻게 하면 아이의 행동을 증가시키나 어떤 특정한 좋은 행동 또 어떤 거는 줄이나 그런 거를 역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행동 수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나 어떻게 하면 그거를 증진시키나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인지적 접근, 지식적인 거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정말 잘 하셔야 많이 배우셔야 집에서 매일매일의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치료교육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장래를 위해서 이걸 당장 1, 2년에 몇 달 안에 이거를 고쳐서 완전 치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죠. 이런 문제로구나. 이게 앞으로 얘 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청소년기는 어떨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떨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많이 공부하셔서 그거에 맞게 차근차근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서로 협조적인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어도 아빠가 그래도 당신 정말 너무 고생 많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최선을 할 수 있는 건 돈 벌어오는 거다. 열심히 할게. 여러분에게 정서적인 지지 이런 걸 해주는 거 여러분이 힘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관계라는 문제죠. 그리고 우리 장애의 경우에는 전문가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전문가와 같이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발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이제 발달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결국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전문가건 여러분이건 특수교사건 그 장애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이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정상 발달, 정상적인 정서 행동 발달을 하느냐.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고 사느냐.
이거를 도와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그건 아주 일부라는 것을 좀 저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가족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희생되는 그런 동생 혹은 오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또 다른 애들도 최소한의 배려와 케어는 하셔야죠. 다른 아이들은 장애가 없으니까 뭐 잘 될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걔네들도 어머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쉬는 때도 있어야 되고, 네?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자신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도 있어야 돼요. 또 장애아동이라고 24시간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수 있게 훈련을 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갖고, 네? 영화도 좀 보시고, 카페도 방문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경험을 나누시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같은 적입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 어떤 장애하든지 우리 장애아는 그것 때문에 발달이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달을 어떻게 돕느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돕느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특수교육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그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물어보시는 거지, 전체적인 그런 발달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요, 다른 간단해요. 정상아동이 어떻게 발달하느냐를 공부를 하세요. 네? 정상아동이. 그런데 우리 아동이 이 장애로 인해서 이런 게 방해를 받는구나. 그럼 그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정상 발달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끝나면 2부에서 제가 정상 발달을 여러분한테 강의하려고 해요. 그리고 특수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하고 1대1로 해야 특수교육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여러분과 지내면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고, 실생활에 필요한 거를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다. 네? 난독증도 아마 한 가지일 거예요. 글자라는 게 어디 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고, 용기를 내서 읽게 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깨닫게 치워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거는 좀 그러네요. 전부 겹쳐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발달, 여러분들 저 발달 도상이 있는데, 우리는 일생을 발달의 과정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발달을 철저히 이렇게 밟아가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한데, 특수 장애에만 매여가지고 나머지 발달을 안 하시면은 그는 2차, 3차 문제를 만드는 결과가 돼요. 2차, 3차 장애를 갖게 되죠. 오히려 그래도 심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여러분 그 문제와 좀 다릅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 왜 간질을 하는 아이들 있죠. 아기 때부터. 그래서 부모가 좀 깜짝 놀라죠.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거에 매여가지고 간질발작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아가지고 완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멋대로 하죠. 그럼 자기 통제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은 없어져요. 몇 해가 가고. 근데 청소년기가 돼서 일으키고 완전히 자기 말 알고 부모는 아이들을 우습게 알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습니까? 행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그 발달 과정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장애 아동일수록 장애 때문에 이런 다른 방면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철저히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정상 아동이 어떻게 발달하고 부모가 할 일이 뭐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거를 좀 간단히 리뷰를 좀 해보죠. 건강이라는 게 좀 넓게 정의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좀 프랑스하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정신건강이나 실은 우리 아동에 있어서는 이런 정신적인 요소가 만들어져야죠. 이미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이런 요소들이 능력이 개발돼서 제대로 사고를 할 수 있고 감정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행동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고, 행위, 감정이 적절히 발달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그 환경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게 발달입니다. 네?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만 적응하면 자기는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얻어질 거 얻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랑을 받는 거죠. 그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사랑을 받기도 하고 행동 통제를 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자기에게 또 부모가 또 주위 사람이 해주는 게 있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만일 그게 잘 잘못되면 사고를 잘못하는 게 좁은 의미의 정신병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통제를 제대로 못하면 행동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면 정서장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이런 전체가 발달이 안 되는 게 이제 발달장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난독증은 발달의 특수한 분야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읽기라는 게 아주 우리 인간의 특유한 능력이겠죠. 그죠? 글자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심볼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능력인데 그 굉장히 고급화된 그런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뇌피질, 그 뇌의 가장자리에 대뇌피질의 어떤 부분, 특히 왼쪽 뇌의 측두엽, 두정엽과 측두엽과 후두엽 요 사이의 어떤 회로 부분의 언어중추 이게 언어와 직접 관련이 많으니까 그거의 어떤 이상 혹은 발달의 문제 이렇게 보죠.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특수한 부분의 발달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선 사랑할 줄 알고요. 또 우리 아동은 놀 줄 알아야 돼요. 놀 줄 안다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취미, 오락 이런 적이죠. 그러고 이제 사랑할 줄 알고 놀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죠. 평범하게 우리가 여러분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남편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즐기는 것도 있어야 돼요. 즐기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만 하고 심각하게 아이들 도와주려고만 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없고 이러면 아동도 한 가지죠. 아동도 심각해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놀 줄도 몰라요. 공부만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미없는 삶이 되죠. 근데 그러면 건강한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기만 해 그러면 자식 공부하지 않고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놀고 충분히 놀고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자. 뭐 이런 식이 되어야겠죠. 대개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동도 그렇고 우리는 자신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즐거움과 만족감 그리고 자연의 행복감. 실은 행복한 걸 타고나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감을 갖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신체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정신적인 건강 없으면 좀 할 수가 없죠. 이건 조금 설명하면 좀 길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여러분이 아동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아동,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욕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2차, 3차적으로 원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구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정의 욕구입니다. 사랑을 받을
받고 싶은 욕구, 어떻게 보면 권리이기도 해요.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지 나는 생존할 수가 있어요. 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애정의 욕구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충족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연스럽게 의무로서 또 이렇게 충족시켜 주죠. 그리고 이제 또 본능적인 요소 중에 공격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공격성. 근데 공격성이라는 게 뭡니까? 방어하는 능력. 혹은 필요할 때 공격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쟁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나중에 생겨야죠. 그거 없이 그냥 뭐 당하고만 산다는 거는 건강하지 못하죠. 근데 그런 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물학적으로 주어진